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서 미사일이 쏟아지는 듯한 이 충격적인 광경은 바로 얼마 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수백만 시민들이 퇴근길에 마주해야 했던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죠. 평화로웠던 도시가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몸을 피했고 도로는 마비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달걀 크기만한 거대한 우박이었습니다. 베이징 한복판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이 거대 우박은 도시 전체를 대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차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고 건물 외벽은 움푹 패였으며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베이징은 거대한 자연이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상 기상이변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혹독한 현실과 도시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이징 우박 사태를 통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 문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사건은 지난 5월 중순 평범한 수요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이날 베이징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3도까지 치솟으며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퇴근길에 나서던 저녁 7시 무렵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하늘이 뚫린 듯 엄청난 소리와 함께 거대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상청의 예보 실패입니다. 기상당국은 강풍이나 소나기 가능성 정도만 예보했을 뿐 이렇게 크고 파괴적인 우박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습니다. 우박이 쏟아진 것은 불과 10분에서 20분 남짓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도시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이었던 저녁 7시에 우박이 집중되면서 베이징 시내 32개 고가도로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고 도심 전체의 교통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인명피해입니다. 베이징 대학병원에서만 두부 타박상 142건, 유리파편 부상 89건 등 수십 명의 시민들이 우박에 직접 맞거나 파손된 차량 및 건물 잔해로 인해 다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우박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거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거리에 서 있거나 차량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한 피해는 차량 파손이었습니다. 주차되어 있거나 운행 중이던 수많은 차량의 유리창이 깨지고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들었습니다. 현대차 중국법인에서만 1200대에 달하는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단일 기업 피해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주택과 상가 건물의 유리창도 깨지고 지붕이나 외벽이 파손되는 피해도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줄 알았다, 공포에 질려 차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며 당시의 충격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SNS에는 달걀이나 탁구공과 우박 크기를 비교하는 사진, 자로 직접 우박의 지름을 측정하는 사진 등이 수없이 올라오며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대형 우박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베이징 기상청은 5월 초여름에 우박이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처럼 큰 우박은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낮 동안의 극심한 폭염으로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뜨거워지고 습해진 상태에서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 대기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강력한 상승 기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거대한 우박을 품은 슈퍼셀 형태의 정난운이 발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베이징시 금융감독관리국은 우박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액이 약 3억 5천이 안, 우리 돈으로 약 616억 원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45,600건에 달했으며 이 중 자동차 보험 보상 신청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베이징은 도심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상당수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이 아닌 노외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어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이러한 도시 인프라의 취약성이 자연재해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대량으로 쏟아지는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조사 및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베이징 우박 사태는 도시 인프라와 기상 대응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밀도 도심 및 외곽 지역은 우박이나 강풍과 같은 갑작스러운 기상현상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기상청의 예보와 실제 피해 규모 간의 큰 괴리는 기존의 기상예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레이더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더욱 정밀하고 신속한 기상 예측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베이징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기상재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시민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에 집중되는 자연재해 현상은 사람의 힘으로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에 달걀만한 우박이 쏟아진 것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우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지금 중국 전역을 덮치고 있는 심각한 기후이변과 그로 인한 자연재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분석합니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형이 다양하여 예로부터 자연재해가 잦았지만 최근에는 그 빈도와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폭우와 그로 인한 홍수는 중국이 매년 겪는 가장 큰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양쯔강, 황하 등 주요 강 유역과 해안 지역은 여름철마다 집중호우로 몸살을 앓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다반사이며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가 침수되어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입습니다. 단순히 하천 범람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 자연 배수 기능이 저하된 도심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에 내린 비에도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도시형 홍수 피해도 심각합니다. 기반 시설이 취약한 외곽 지역이나 농촌 지역의 피해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주택이 쓸려가고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어 고립되는 마을도 속출합니다. 홍수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바로 가뭄입니다. 중국 북부와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반대로 수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농작물이 말라 죽어 농민들은 생계를 위협받습니다. 가뭄은 식량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용수와 생활용수 부족 문제로 이어져 경제활동과 주민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물 부족은 특히 건조기후 지역의 사막화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극심한 기온 변화 또한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기온이 치솟아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에너지 수요를 폭증시켜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지난 6월에는 신장 지역의 지표면 온도가 무려 75도까지 치솟는 충격적인 기록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겨울에는 상상하기 힘든 극한 한파가 찾아와 난방 문제와 함께 동파 사고 등 각종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기온 변화는 농작물 생산에도 불규칙성을 더하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토네이도와 같은 강력한 회오리 바람 현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4월 남부 광둥성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2,800여 채의 건물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충격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토네이도는 발생 지역이 국지적이지만 그 파괴력이 매우 커서 일단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힙니다. 광대한 내륙 지역에서는 대규모 모래폭풍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고비 사막 등에서 발원하는 모래폭풍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거대하게 불어와 시야를 차단하고 교통을 마비시키며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까지 야기합니다. 지난 6월에는 중국 북서부 간수성의 유명 관광지 둔왕에 시속 100km가 넘는 초대형 모래폭풍이 불어닥쳐 관광객 1만 명 이상이 고립되었다가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홍수, 가뭄, 폭염, 토네이도, 모래폭풍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가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중국 국민들은 마치 종말의 날 같다고 토로할 만큼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는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을 넘어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반복과 심화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홍수, 가뭄, 극심한 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무려 931억 6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농경지, 인프라시설 파손뿐만 아니라 산업생산 차질, 교통마비, 물류지연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자연재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인구는 3천만 명에 달하며 안타깝게도 약 500명에서 10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317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보면서 식량 생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중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시설 마비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전 세계 경제에 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충격적인 우박 참사와 중국 전역에서 반복되는 강력한 홍수, 가뭄, 폭염, 토네이도 등은 기후 위기 시대에 중국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대비가 부족했던 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밀도 도시구조, 부족한 재난방지 인프라, 취약한 기상예측 시스템 등은 이러한 재해 앞에서 도시를 더욱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산림 복원 및 습지 보호 등 생태계 강화 노력을 통해 자연 생태계의 회복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상예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며 예측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고 철저히 대비한다 해도 자연재해의 발생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 대국이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자연재해는 단순히 중국 국내 문제를 넘어섭니다.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이며 농산물 생산 및 소비에서도 거대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국에서의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져 전 세계 산업과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연의 경고 앞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인프라를 기후변화에 강건하게 재설계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연의 분노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가 마주할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베이징의 우박은 그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